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취업 후기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글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 보안요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자신의 인생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기업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부모님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본인 역시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를 얻게 됐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첫 출근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게 된 곳이 SK하이닉스 본사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라는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알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장이 달라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기대와 자신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연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취업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성자는 채용 공고를 보면서 회사 이름만 확인했고 세부적인 소속이나 계약 형태까지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에 적혀있던 회사명이 SK하이닉스 내부 조직이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자신도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 생산 지원과 시설 관리 장비 유지 보수 보안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근무 장소는 SK하이닉스 사업장이지만 소속 회사는 별개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국내 대기업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산업까지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건물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하면 모두 같은 회사 직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고용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보안, 시설 관리, 청소, 식당 운영, 물류, 장비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업무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용 공고를 처음 접하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는 사업장 근무, 대기업 근무, 반도체 공장 근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고에는 소속 회사가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이 간절한 상황에서는 익숙한 기업, 이름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런 착오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 자체보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부모님은 명함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고 친구들은 성과급이 얼마나 되는지 주식도 받는지 계속 질문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높은 연봉과 성과급으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혜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실을 알게 된 뒤였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채용 공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로를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첫 출근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오히려 지금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사 직원으로 오해받았지만 나중에 소속을 설명하면서 민망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기업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취업 소식 하나만으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은 대기업 취업이 여전히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소속 회사 급여, 체계, 복지 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더욱 확대되면서 이러한 혼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 이름보다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의 소속법인 고용 형태, 연봉, 구성, 복리후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본급인지 총보수인지 성과급 포함인지 여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들도 지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채용 공고를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소속 회사를 더욱 눈에 띄게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작성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찾아온 희망이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과정은 많은 청년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의 직장 생활까지 실패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력업체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쌓고 경력을 인정받으며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속보다 앞으로 어떤 경험과 역량을 쌓아 나가느냐일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더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우리 사회가 대기업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시장과 기업 채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과 변화,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